굿모닝. 정말 캘리포니아 날씨는 지금이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날씨가 아닌데 대단합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요. 자, 미국의 고속도로는 진짜 넓잖아요. 뭐 대단한 고속도로는 아니고 동네 고속도로인데 여기도 지금 편도 하나 한 6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운전을 잘하는데 여기는 차들이 속도감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보세요. 저쪽 그 뉴욕 쪽이나 그쪽 쪽으로 가면은 대도시 근처로 가면은 뭐 다 도로들이 막 이렇잖아요. 겁납니다. 겁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면허증으로 미국에서 특별히 국제 면허증 발급받지 않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주마다 달라요.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에스타로 온 경우, 관광 비자로 들어온 경우는 3개월까지는 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한국 운전 면허증에 영어로 표기된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면허 시험장인가? 지역마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5,000원인가? 지금 올랐나 모르겠다. 그 내면은 한쪽은 한글로 된 운전면허, 한쪽은 영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그러니까 양면으로 된 그런 면허증을 바꿔줍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은 많은 나라에서 요즘은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좀 착같이 생긴 국제 운전 면허증이라는 걸 따로 발급을 받았잖아요. 요즘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겠죠? 시원합니다. 여기도.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지금 익스프레스 레인이라고 좀 보이십니까?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울타리가 쳐져 있고, 저쪽은 지금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기는 일명 익스프레스 레인인데요. 돈을 내고 돈 좀 더 내면 조금 더 이렇게 차가 덜 복잡한 데로 달릴 수 있는, 이 미국은 정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아주 극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죠. 그 왜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도 익스프레스 레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더 주면 줄 조금 덜 쓰고, 그러니까 돈 더 내면 좀 더 빨리 탈 것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돈 더 내면 1등석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치사빤스인데 근데 이제 이 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래서 돈 더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 더 벌고 세금 많이 내고 그런 사람은 뭔가 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고속도로에서조차도 너 돈 조금 더 낼래? 그러면 요 차선은 돈 좀 내는 사람들이 달릴 수 있어. 좀 빨리 달릴 수 있겠지? 어때? 돈 벌고 싶지? 그래, 한번 해봐. 뭐 약간 이런 거. 씁쓸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그거 씁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씨, 돈 더 벌자. 그래야지 뭐. 다 미워, 싫어 그러면은, 돈 번 사람 미워하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 지금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길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 왼쪽 차들은 지금 익스프레스 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레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더 내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레인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이상이 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저런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어요? 50센트, 2분에 50센트. 2분 달리는데 50센트? 대박. 정말 치사빤스야. 당연히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2분을 달리는데 50센트래요. 2분에 50센트면 600원, 650원이잖아. 뭐 자가용 타는데도 무슨 택시비를 내는 거네.
내가 지난번에 못 모르고 이쪽으로 한번 달려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날라오겠죠?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확실히 이쪽이 조금 붐벼요. 이쪽은 조금 부자 동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길. 나 웃기네 이거. 와, 진짜 이 도로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 있다가 미국으로 딱 넘어오면 도로 자체의 사이즈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빌딩 크기도 달라지고, 대박, 미국은 확실히 미국이구나, 그런 그 첫인상을 주는 첫 번째가 바로 이 도로 폭이에요. 지금 편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차선입니다. 편도 8차선, 그 왕복 16차선이잖아요. 뭐 대단한 도로도 아닌데 16차선씩 이렇게 되니까 그죠? 어마무시한 거죠. 자, 이제 샌디에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휴, 여기도 공항이 제법 커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13일간 있다가 밴쿠버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옆에는 장애인석, 여기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직업이어서 좋게 생각하면 좋고, 이제 리듬이 깨지니까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하기는 합니다. 저는 항상 무조건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샌디에고에 25년째 지금 살고 있는 제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거 그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노년에 편안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일단 날씨가 워낙 좋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생각보다 이 샌디에고에 한국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저 위쪽에 LA 쪽이나 얼바인 이쪽에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샌디에고 쪽으로 오니까 이쪽에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도시 샌디에고.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이제 유럽 사람들 있잖아요.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너와서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 국적이 미국이 됐든 1년살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런 그 유럽 계열의 사람들은 일단 그 생긴 모양으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몽고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럽 계열의 사람들은 여기서 살면 구별이 잘 안 가죠, 생긴 모양으로는. 그리고 이제 본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그래도 유럽 계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 사람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럽 쪽에 다 상당히 뿌리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유럽 계열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민을 오든 아니면 그냥 와서 살든 별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25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이방인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참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는 워낙 동양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 그 다음에 뭐 한국 사람도 꽤 되고 인도 사람이라든가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캐나다는 국가의 정체성이 약간 그 샐러드 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식자재가 어우러져 가지고 샐러드라고 하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자기의 그 본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캐나다는 조금 나라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캐나다 사람이라 자랑스럽다. 조금 뭐 그런 느낌 조금 적어요, 캐나다는. 근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그 미국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안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꽉 이렇게 뭉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 제자도 여기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항상 그 25년, 30년 정말 인생의 성인이 돼서 절대적인 시간을 보낸 곳이 샌디에고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게 참 마음이 뭔가 좀 허전하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주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네들 프랑스 본토의 축제를 그 동네에서 한대요. 이태리 사람들은 또 이태리 축제라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 축제를 하고 나름 지들끼리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냥 별로 구김살 없이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미국화가 덜 된 사람들도 별로 불편함이 없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그렇게 오래 살고 또 발음이 설령 완벽한 영어를 한다고 해도 뭔가 좀 이방인 같은 느낌. 이렇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사는 동안에는 한국 음식도 거의 안 먹고 한국말도 쓸 기회도 별로 없고 영어로만 그렇게 생활하고 영어로만 살고 그냥 완전히 미국화돼서 살다가 은퇴를 하고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인타운도 다 들어온대요. 아무래도 한인타운이 본래 백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보다는 조금 일반적으로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백인들의 부촌보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으로 다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던 된장찌개도 찾고 한국 음식도 다시 찾고 희한하죠. 희한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이래저래 참 복잡하니까 외국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완벽하게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가 다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저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꼭 행복한 거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여행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인지라 이렇게 또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게 꼭 또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항상 이방인 같은 느낌 저는 그런 느낌 또 있죠. 네, 오늘의 또 결론은 뭐냐면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그걸 행복으로 느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살고 싶다. 그럼 살면 되지 뭐. 말은 쉽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능력을 키우든가 아니면 그 능력이 안 된다. 그럼 주어진 삶에 만족하든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저기 어디엔가는 유토피아 같은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거기에 또 가보면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만약에 몽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삿짐센터라든가 육체노동 공사장에서 일을 하든가 이렇게 본인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근데 몽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그죠? 한국 말만 완벽하게 한다면. 그죠? 그런데 그 몽골 2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은 한국을 이제 취득을 하거나 몽골 국적을 가졌다고 해도 생긴 모양은 완벽한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문화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한국 말도 완벽하게 하면 꼭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이지 뭐. 생긴 모습으로 봐갖고 전혀 불편함이 없죠. 아니 화교들도 그렇잖아요. 국적은 중국이라도 화교들은 한국 사람하고 전혀 구별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동화돼서 살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얀마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막 이런 데 가서 살면 그거는 발음은 우리가 그 나라 말을 해도 완벽하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독일, 스웨덴 사람들이 이렇게 샌디에고에 와갖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왠지 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문화의 깊이가 조금 낮잖아요. 역사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본래 마음의 고향인, 조상들의 고향인 유럽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동경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어떤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살면 현지 말을 잘 못해도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으로도 약간 목에 힘주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은 좀 취약하지만 나는 좀 어떤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우월감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럼 뭐 그런 데 가서 살면 되고, 아유 나는 그런 걸 굳이 원하지 않는다. 좀 환경이 쾌적했으면 좋겠다. 뭐 그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살면 되고. 근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요, 내 나라에서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아유 그런 말 마요. 그럼 복잡한데 사지가 복잡한 거지. 한국도 저게 조금 작은 도시 가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서울, 부산 막 이렇게 대도시에서 치열하게 사니까 그 삶이 복잡한 거지. 조금 그런 손 내려놓고 조금 지방으로 가서 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샌디에고들의 그 동부 쪽 사람들 있잖아요. 뭐 뉴욕이라든가 이쪽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이 동부 쪽 사람들이 이쪽 샌디에고로 넘어오면은요 되게 답답해 한대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무래도 문화가 훨씬 더 풍요롭죠. 그 뭐 맨하탄 이쪽에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행사도 많고 뮤지컬도 많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문화적으로 그쪽이 이제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뭔가 팔떡팔떡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샌디에고는 조금 천하태평이죠. 그런 지역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동부 쪽 사람들이 이쪽 또 샌디에고 쪽으로 이쪽 서부 쪽으로 넘어오면은 뭐 이렇게 심심해서 못 살겠다 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결론은 그거야. 나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나라 좀 작은 도시 가서 살면 되고, 또 젊은데 나는 아이가 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뭐 또 그러면 또 내가 도전장을 내밀 만한 데 가서 한번 살아보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번에 와서 또 느꼈는데, 사람은 참 여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학교에 계속 며칠 동안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있으면서 이 미국의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데서 배울 게 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샌디에고에 이 부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들은 뭐 비싼 뭐 명품을 걸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편안한 행동과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게 저게 진짜 귀티 나는 거고, 저게 진정한 명품이구나. 따뜻한 미소, 여유로운 말투, 행동 너무 급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자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또 배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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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